안녕하세요. 봄의 세무인 킹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프리랜서 비용 3.3%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소득 지급 대장 예시입니다. 두 번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 예시입니다. 세 번째, 근로소득 단위지급 명세서 작성 예시입니다. 지금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3.3% 원천세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 신고 탭으로 들어가 원천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일반 신고를 클릭한 후 그 다음 정기 신고 또는 파일 변환 신고를 클릭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있다면 변환 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약 별도로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없다면 정기 신고를 클릭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 방식에는 매월 납부하는 방식과 반기 납부 방식이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반기 납부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 납부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반기 납부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납부는 1월 지급분에 대해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반기 납부는 1월에서 6월분을 7월 10일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고 7월에서 12월분을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 신고 부분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원천세 신고 작성 시 사업자 번호를 작성한 후에 확인을 누르면 아래에 원천 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나옵니다. 원천 징수 신고 부분에서 매월 또는 반기 및 연말정산 포함 여부를 선택해 클릭합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 작성란에는 해당 사업장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소득 종류 선택에서는 사업소득에 체크합니다. 이제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인원수에는 지급한 인원수를 모두 합해서 총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총 지급 금액에는 인원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세 작성란에는 지급 금액의 3%를 계산해서 입력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작성란에는 3.3%를 지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이 끝났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되는 세금으로 기본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한 금액의 일수를 곱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당월 조정 환급 시행란에는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경정 청구로 인해 원천세의 환급이 발생했지만 발생한 달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잔액 중 당월 원천세 금액과 차감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전월 미환급 시행란에는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경정 청구로 인해 발생한 원천세 환급액 중 전월까지의 조정 환급세액으로 차감한 후의 잔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환급 신청세액 작성란에는 전월 미환급 세액 중 전월에 환급 신청을 한 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한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고 신고서를 작성 완료한 후 신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고한 원천세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면 됩니다. 다음은 소득의 종류 선택에서 따로 체크 부분이 없는 경우 신고서 부표는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바로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증을 볼 수 있고 바로 납부하거나
가상 계좌가 있는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을 클릭 후 납부서 조회 또는 납부하기를 클릭한 후 원천세 납부 순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 작성을 완료했다면 납부하기를 눌러 가상 계좌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국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찬찬히 따라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직원들의 일 처리가 제 마음 같지 않아서 대표인 저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설사 직원을 잘 채용했다고 해도 대표님으로서 흐름만 이해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에는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 비거주자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 1을 보면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자나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그에 반면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거주자의 기준이 183일 이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외 구체적으로 판단하자면 국내에 거소를 두었다는 것은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비록 타지에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적이 한국인 개인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외국 국적의 개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 적용하는 공제, 및 감면 등 차별을 두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한국 사람이어야 거주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네요. 네, 충분히 그러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의 개인도 183일 이상 머물게 되면 거주자로 구분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비용 원천세 신고 방법과 거주자의 개념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개인의 소득 신고나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 유튜브에 업로드하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